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이유 없는 편안함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유 없는 편안함. 악질적인 거짓말. 악질적인 거짓말 3개를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첫째로, 이유가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친 듯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이들이 나를 인정할수록 나는 더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한 문장을 기억하기 바란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가? 예전에는 불편하고 두려웠던 일들이 하나씩 나의 편안함의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에서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긴 시간과 돈을 낭비할 것이다. 심신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고요하다.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수월하게 처리한다. 원하는 대상에 손쉽게 몰입을 할 수 있다.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느라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끙끙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내게 주도권을 넘긴다. 내가 바라는 사람과 상황들이 내 삶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전만큼 치열하게 살지 않는데도 결과가 더 좋음을 느낀다. 나에게 꼭 맞는 기회가 찾아온다.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다르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자유로움을 느낀다. 미래를 떠올리며 불안해하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그토록 바라왔던 것이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던 이유는 바로 이 느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얻고 난다면 이 느낌으로 꽉 채워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외적인 성취로 인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 자리는 또 다른 갈증과 허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노력하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잠깐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내 삶을 갈아 넣는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 자체로 당당할 수 없기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더 슬픈 사실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둘씩 얻어내도 얼마 가지 못하고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악질적인 거짓말을 주제 삼아 거짓말로 글을 쓴다면 책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수월하다. 이미 그런 책들도 많이 존재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가져와 소개하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기에 안전하게 가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업가들의 일화를 가져다 오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그렇다. 내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펜을 들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비관적인 상황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데 손으로 막는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이완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이다. 즉, 부정성을 억지로 긍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이완을 통해 느낌과 감정을 이완시킨다면 자연스럽게 긍정성이 자리 잡게 된다.
애초에 기를 쓰고 긍정성을 외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부정성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갈등을 참지 못하는 사람. 돌이켜보면 나는 갈등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삶 속에서 갈등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믿어왔다. 불편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감정 소모가 심한 편이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할 말을 꾹 참더라도 갈등을 피해왔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는 매우 좁았다. 항상 나에게 맞는 이상적인 관계를 원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불안함이 내 행동을 막아서고는 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내 이상형의 이미지를 대입시켜 버렸다. 당연히 내 머릿속 가상인물의 이미지와 현실의 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혼자 상처받고 혼자 아파했다.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구역을 침범당하면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인간관계뿐 아니라 돈이나 사회적인 많은 활동에서 그랬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만 편안했고 조금이라도 목표한 바에서 멀어지거나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불편함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만화 속 장면처럼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중시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느끼는 바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내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야 트러블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내 안의 불안함이나 초조함은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밝은 척을 하며 불안함을 감추고 모른 척을 해왔다.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이 존재했고 그러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 자신을 부정하며 괴로워했다. 이게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더욱 취약해져 갔다. 다른 사람의 표정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친구의 말 한마디에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기도 했다. 불안함을 느끼는 자극의 기준이 점차 낮아졌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것들도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높은 위치에 오른다면 이러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느껴서는 안 되는 기분이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잠을 줄여가며 노력하는 것이었다. 자존심이 약간이라도 상하거나 불확실함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선택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삶에 정답이 있다고 믿었다. 주변인들 사이의 갈등을 보며 안정감을 느끼기도 했다. 나는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존재하고 그들은 불안정 속에서 혼란스러움에 빠져있는 분위기가 좋았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나약한 사고방식이지만 당시에는 그게 강하다고 생각했다. 처세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남들보다 대인관계 스킬이 좋다고 생각했다. 항상 나는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는 강박이 사라지자 편안함이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메꾸었다. 매일 조금씩 편안함의 영역이 넓어진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절대 빠져 죽지 않는 어린이용 풀장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싱글벙글하던 과거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깊게 파인 갈등을 치유하고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위기와 충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주변인들에게는 기대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풍기며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애써서 관심을 구걸하거나 미친 듯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만 타인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는 놀랄 만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끄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러한 것들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나 역시 너무나 허무했다. 물론 나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학생 시절에 항상 무리의 중심이고 모든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친구가 있었다. 모두들 그 친구의 눈치를 보고 그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당시에는 정말 강하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친구 역시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가 매우 좁아 모든 관계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것을 원할 뿐이었다. 결국에는 무리에서 쫓겨나 따돌림을 당했다. 무언가를 조종하고 갑질하는 것이 절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내적으로 쌓인 불안함을 외적인 개입을 통해 없애보려는 시도일 뿐이며 당연하게도 그러한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폭발하며 시간이 지나면 주변인들도 하나둘씩 눈치를 채기 시작한다.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가 넓다면 모든 상황과 관계를 내 입맛대로 조율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고 대응하며 중심을 지킨다. 내 입맛에 맞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많다.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질 것이다. 연애를 예로 든다면 더욱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불안하고 더욱 초조해진다. 잠깐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고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그 정도가 심해지고 더욱 작은 것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여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혼자 아파한다.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변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한다.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미친 듯이 피어오르는 생각. 피곤하다. 어제까지 답을 주기로 한 친구는 아직도 답장이 없다. 이 자식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친구는 다른 일에도 다 이런 식이다. 시간 약속이라는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 아마 내가 만만해서 그런 것이겠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참 고마운 친구였는데 내가 멍청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렇게 물렁하기에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짜증이 확 치솟는다. 전화해서 소리치며 따지고 싶다. 하지만 그러면 나를 속 좁은 인간으로 볼 것이다. 사실 그렇게 긴급한 상황도 아니기에 내 분노를 표출할 명분이 부족하다. 화난 척 웃음기 싹 빼고 톡을 남겨놓을까? 그러면 눈치채겠지? 잘못은 이 자식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스트레스가 몰려온다. 시간을 정했으면 시간 안에 연락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런 몰상식한 애들 때문에 선량한 나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피곤할 만하다. 글로 표현하니 분량이 조금 되어 보이지만 정말 몇 초 사이에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혼자만의 대화다. 안 그래도 피곤한 일이 많은 우리에게 머릿속의 제잘거림은 진을 쏙 빼놓는다. 더 짜증나는 사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된다. 점차 누적되어 가는 감정은 약간의 자극에도 과민 반응을 이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폭발한다. 그리고 자책으로 이어진다. 수많은 강사들이 하는 말들은 크게 와닿지 않았다. 불안한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들만 신경 쓰세요.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등.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집중이 잘 안 되면 집중을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라고 하는 모양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감정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이 방식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만 결국에는 지쳐나가 떨어지게 된다. 언제나 강사들이 승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더 열심히 하지, 더 열심히 긍정 화근을 외치지 않아서 그래. 그들은 나는 부자가 된다 혹은 나는 긍정적이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라는 화근을 하루에 100번씩 소리내어 말하라고 하거나 억지로라도 자기 사랑을 한다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신이 나서 따라하다가 포기하게 된다. 감정과 생각을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처럼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에 이러한 늪에 빠지게 된다. 노력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기쁨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내 노력이 부족한 줄로만 알았는데 점점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옷에 더러운 것들이 묻었으면 옷을 세탁해야만 하는데 얼룩 위에 흰색 페인트를 바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적어도 감정이나 생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래야만 한다 혹은 그렇게 하면 된다 식의 일반적인 서술 방식은 내 안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생생하고 여과 없이 리얼한 경험을 전해 듣고 싶었다. 무게 잡고 자신의 치부는 숨긴 채 근엄하게 가르치는 투의 글들은 내게 변화를 주지 않았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기록이 필요했다. 그렇기에 이 책은 내가 겪은 체험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방법이 항상 옳으며 감정과 생각을 다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체험과 고민의 결과물을 공유하려고 한다. 나 또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의 생각과 경험을 풀어내려 한다. 의미 없이 밝은 분위기로 긍정을 강조하는 책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책의 방향을 잡으면 지필은 그리 어렵지 않다. 긍정적인 화근과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하니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는 내용과 많은 사람들의 관련 일화를 채워 넣으면 된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같은 성공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대부분 대답을 피한다. 한번 성공한 다음에는 안정적으로 그 성공 스토리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홈런을 친 타자가 다음 타석에서도 홈런을 칠 수 있다고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홈런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나는 솔직하고 싶다. 그래서 경험을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 쓰려고 한다. 하루에 공부를 5시간씩 예습 복습을 꾸준히 하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장은 맞는 말일지는 몰라도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5시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의자에 앉았지만 시간을 채우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다. 그리고 점차 앉아있는 시간이 목표가 되어버렸다. 딴청을 피우거나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인터넷 강의를 켜놓고 다른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앉아있는 시간을 채웠다고 혼자 정신 승리를 하였다. 한심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컨디션일 때의 5시간 동안 공부하는 분량을 적당히 설정하고 매일 그 분량만 공부를 마친다면 집에 가서 쉬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변화의 기록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을 통해 내 경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생각이 폭주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한 가지 고민에 빠지면 생각이 점차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뻗어나가며 극단적인 상황을 그리게 된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본인에게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런 이들에게 아무리 조언을 해도 절대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 일본어로 조언을 하는 꼴이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생각이 폭주하는 경우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유한법은 점차 소개해 나가고 지금은 생각이나 고민이 계속 맴도는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을 다룬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본인이 무엇을 느끼고 있던 그 감정은 사그라드는 것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모든 감정은 생겨나고 없어진다. 짜증에 가득 차 있던 내가 잠깐 산책을 하고 오니
정신이 맑아지기도 하고 불안했던 감정이 숙면을 취하고 난 뒤에는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 자주 보인다. 걱정이 연달아 올라올 때에는 우선 현실로 나의 의식의 초점을 옮긴다. 걱정과 생각은 관심을 가져주면 더욱 극단적인 이미지와 상황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절대 끝나지 않는 허기짐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한다. 생각과 감각은 양립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발바닥과 양말이 닿아 있는 느낌을 인지해 보거나 의자와 내 몸이 닿은 느낌에 초점을 돌려보면 알게 될 것이다. 주변에 들리는 미세한 소리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내 신체의 구석구석을 인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감각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존재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감각이다. 우리는 현실로부터 납치되어 걱정과 상상에 빠지게 된다. 이 책에서 설명할 유한법을 꾸준히 적용한다면 걱정이나 불안에 납치되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든다. 걱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황이 그려지며 나를 괴롭게 할 때의 응급처치는 오감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나는 기계식 키보드를 좋아하는데 타이핑을 할 때 키보드 특유의 사각거리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걱정이 사라지고는 했다. 현실로 주의를 돌려 내 주변의 작은 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내가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자주 쓰는 방법인데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며 유튜브나 SNS에 빠져 있을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신체 곳곳을 인지하고 내 자세와 호흡으로 의식을 돌리며 지금으로 돌아온다. 항상 생각으로부터 납치당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납치를 당하지 않고 현재의 감각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 걱정과 고민은 관심을 보여줄수록 더 커지며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타인과 대화를 하면서도 감정이 격해지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한 번씩 오감으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밥을 먹는 순간만큼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두고 맛에 집중해서 먹어보는 것을 추천해 보고 싶다. 식사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아마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수없이 올라올 것이다. 나는 이어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연습을 많이 했다. 음악을 들으며 길을 걷는 습관은 현실이 아니라 뇌가 상상에 중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조금 과하게 그런 행동을 했었다.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 집이 같은 방향인 사람과 걷는 것이 내키지 않을 정도였다. 음악을 들으며 망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현실보다 훨씬 더 행복했기에 빨리 헤어지고 혼자 음악을 듣고 싶었다. 그 이후에 현실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더 길러보려고 했다. 이완법을 적용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